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어린이날이 있는 달이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네, 그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오랫동안 어린이를 위한 좋은 일을 해온 곳이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이재훈 회장을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역사가 꽤 오래되지 않았나요? 오래됐습니다. 72년 됐으니까요. 72년? 네. 그럼 시작이 언제예요? 1948년 48년? 10월 달에 시작되는데요. 우리 48년 8월이 우리 정부 수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바로 두 달 뒤에? 그렇죠. 수립. 그렇죠. 해방으로는 3년 뒤고. 3년 뒤고 정부 수립으로는 이제 두 달 뒤에. 예, 48년 10월. 네.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 목사님 켈빗 클라크 목사님하고 또 이 비렌트 밀스 목사님 예. 등이 이제 이 중국 아이들을 돕는 일을 1938년부터 했어요. 네, 네. 그 1938년도의 그 중국 대륙의 상황은 중국과 일본이 전쟁 중이었고, 그렇죠. 또 이제 이 공산군과 국민군 간의 내전, 국공 맞아요. 내전이 맞아요. 있어가지고 중국이 아주 이 전쟁 상태에서 예.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죠. 그때 이제 미국 그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이 시작을 해서 미국 교회들 가운데서 이제 이 모금을 해가지고 네, 네. 그것으로 이제 중국 어린이를 돕자. 예, 뭐 베이징이다 또 광동 지역이다 상해 지역이다 돕기 시작해서 이제 처음에는 차이나 칠드런스 펀드 CCF 네, 네. 그 시작을 했는데 예. 이 모택동 군과 장개석 군이 이제 이렇게 싸우면서 장개석 군이 밀리면서 이 CCF도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다 이제 홍콩의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예, 예. 그 홍콩 사무소장이 밀스 목사님이었어요. 밀스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한 기회가 생겼는데 그때 한국 와서 보니까 한국 어린이들도 똑같이 어렵더라. 중국 못지않게 어렵게 사니까 이 한국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한국 아이들 도와야 되겠다. 예, 예. 그래서 이 밀스 목사님이 건의해가지고 CCF에 건의해가지고 한국을 돕기 시작한 것이 1948년부터 10월부터. 네, 네. 그래서 그때 처음 만들 때는 이름이 달랐나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미국 교회들이 와서 돕는 걸 돼 있죠.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그 중국을 돕는 그 단체 CCF 차이나 칠드런스 펀드가 이제 돕는 형태로 됐는데 중국 어린이 기금 정확히 그렇죠. 직역하자면 네, 그렇죠. 중국 어린이 기금의 한국 지부쯤 되는 그렇습니다. 거로 그렇게 시작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51년도에 이제 한국 어린이 재단으로 이제 이렇게 일단 이름을 붙이고 한국 어린이 재단. 네. 네. 근데 그 차이나라는 이름은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찬 칠드런스 펀드, 기독교 아동 복리 회로 이렇게 네. CCF가 이제 그 후로부터는 차이나가 빠지고 크리스찬 칠드런스 펀드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네. 그 후에 이제 이 한국 복지재단으로 이름을 바뀌었다가 다시 또 어린이재단으로 바뀌었다가 2010년부터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그러니까 초록우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10년밖에 안 됐군요. 그렇습니다. 2010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이재단이 그 인지도가 좀 낮아진 이유가 막 그런 데도 있을 이름이 겁니다. 자꾸 바뀌어서. 근데 10년 전이긴 하지만 초록우산이라는 이름이 워낙 강렬하잖아요. 그건 누가 어떤 취지로 붙인 이름입니까? 초록우산을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이 초록이라는 색깔이
이 아주 그 봄철 생명의 색깔을 맡은 거죠. 당연하죠. 예. 이런 아이들 어린이를 상징한다. 상징한다. 생명, 어린 생명을 상징한다. 또 우산이라는 것은 이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렇죠. 보호, 예, 그런 예, 상징성이 있고 예. 또 이제 펼치면은 꿈을 이루게 해준다. 그래서 아주 이 초록우산이라는 그 이 BI가 네.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하는 기관으로서는 아주 적합한 그런 어린이를 네. 상징하는 초록색, 네. 그리고 보호해주는 우산, 우산, 또 활짝 펼쳐라, 꿈을 펼쳐라. 꿈을 펼쳐주는 우산. 그리고 또 이제 거기다 또 한 가지 붙인다면 이제 우산대라는 거는 지지해주는, 버텨주는. 그 필요할 때는 지팡이로도 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다목적, 네. 여러 뜻이 있군요. 네. 네. 그러니까 1948년 해방된 직후에 미국 목사들에 의해서 미국 교회의 자금으로 한국 어린이 돕는 식으로 시작이 된 거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1951년도에 한국 전쟁이 발발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발발하니까 한국은 전국적으로 전쟁 고아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CCF 당시에 이제 크리스찬 칠드런스 펀드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1950년대 말 또 60년대 넘어서는 CCF가 전국에 만든 그 아이들 보호 시설, 돌봐주는 시설이 이 130개가 되고 또 돕는 아이들 숫자가 10,000명을 넘고 이 지금도 물론 어린이재단이 국내 사업을 제일 크게 하지만은 이 1950년대 초부터 계속해서 어린이재단이 가장 많이 사업을 하게 된 그 배경이 그런 데 있지만은 1950년대, 60년대는 거의 이 CCF가 독보적으로 그렇죠. 아이들 돕는 일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로부터 후원금을 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점점 우리 국내 후원과 이게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1986년 근 38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경제도 많이 좋아졌고 성장도 했고 체제도 잡히고 그랬으니까는 CCF 쪽에서 이제 한국도 능력이 자립해라 이거죠. 생겼으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요. 하고서 이제 전부 물려주고 철수했어요. 완전 철수? 완전 철수죠. 이 복지 NGO의 특징은 해외에서 이 복지 NGO를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특징은 일단 해외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가 철수하게 되면 그걸 가져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노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CF가 물려주고 간 그것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무교동에 기존 사무실도 뭐 다른 데 걸 처분해서 삭금을 산 거지만 다 물려준 그런 자산이었죠. 그러니까요. 기본 자산 그대로 놔두고 다만 이제 매년 미국에서 돈 오던 거 이제 우리 건 중단할 테니 당신들이 모금하시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6년 이전에는 국내 모금은 전혀 없었어요? 아주 미미하게 있었습니다. 미미했다가 86년부터 시작이 된 거군요. 본격적으로. 그럼 자활 능력을 키워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모든 사업 기금은 국내 후원 100%입니까? 국내 후원이 한 80% 가까이 되고요. 20% 정도는 정부 지원입니다. 정부 지원 20%? 이 정부 지원은 뭐냐면은 이 정부에서 해야 될 아동 복지 사업을 어린이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것. 복지관이다, 아동 보호 전문기관이다, 또 가정 위탁 지원센터다, 뭐 등등. 이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 정부의 인력도 그렇지만 노하우도 그렇고 민간 전문 그 단체에서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제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어린이재단에 좀 이걸 대신 운영해 주시오. 대신 운영 자금은 주겠다.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 준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한 연간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게 20%예요? 네, 20%. 그러면 1년 총 예산은 한 2천억 가까이 됩니다. 2천억. 이야, 대단한데요? 나머지 모금이 1,700억이니까. 그러니까요. 1년에
이야, 회원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린이재단을 믿고 후원해 주신 분들, 결국 그분들 때문에 이제 아이들 돕는 일이 가능한 일이고, 후원자들이 끊임없이 계속 늘어가지고 지금은 51만 명이에요. 정기 후원자가.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어린이재단 책임을 맡은 것이 2010년이었는데 그때 비하면은 한 4배 정도 늘은 겁니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12만 명이었으니까. 예. 초록우산이라는 이름 덕을 톡톡히 보는 것 같아요. 많이 봤어. 많이 보고 있죠. 그럼 1년에 총 한 2천억 가량으로 국내 어린이들을 위한 일이 주다인 말씀인데, 그렇죠. 그럼 그 도움이나 혜택을 받는 어린이 숫자도 대단하겠어요? 숫자가 대단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는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직접 생활비라든지 학습비 도움을 받는 아이들, 예. 또 교육을 통해서 도움받는 아이들, 또 이제 이 방과 후의 돌봄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아이들, 예. 그리고 또 이제 아동 학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동 심리치료 뭐 등등 여러 형태의 이제 그런 도움이 있는데, 예.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한 도움까지 다 합치면은 국내에서 우리가 1년간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는 숫자가 70만 명. 그래요. 그리고 해외가 한 50만 명. 근데 해외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지역 개발이다. 예. 워낙 이제 인프라가 나쁘니까 지역 개발이다. 또 학교를 세워준다. 또 운문을 파준다. 이러므로써 이제 그 커뮤니티 내지는 아이들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숫자를 다 합친 건데, 그래서 이 어린이재단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매달 생활비라든지 또 교육비라든지 도움받는 그 숫자만 따지면은 한 6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 숫자만 따지면은. 그래서 한 달에 이제 한 10만 원. 그리고 이제 이 체육 재능이다, 미술 재능이다, 음악 재능이다, 이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 재능 교육 시켜주는 재능 교육, 특별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80만 원, 연간 한 1,000만 원 규모로 이렇게 최대 1,000만 원 규모로 이제 지원해 주는데, 그 재능을 키워주고 있는 그 아이들 숫자가 금년도에는 한 270명 가까이 됩니다. 270명. 대부분 저소득층 물론입니다. 어린이들, 네.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그냥 긴급한 생활비만 주는 게 아니라 재능을 특별히 또 키워주는, 여기까지 돌봐준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로군요. 그 지원에 힘입어서 유명 스타가 된 친구들 꽤 있겠어요?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 때 펜싱에 박상영 선수 이제 금메달 땄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서 역전승을 하는. 다 기억합니다. 그렇죠. 포기 상태였어요. 자기 어떤 그런 물론 그런 기부 같은 것도 없고 옷도 그렇고 특별히 그 교육을 받을 그 훌륭한 그런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던 걸 이제 어린이재단에서 그걸 알아가지고선 한 3년, 4년을 계속 지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출전을 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아시안 올림픽 때 이 금메달 딴 선수가 있는데 태권도 품새 그 강민성 선수라고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선 금메달 땄고. 전혀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 예은이 그 피아니스트 예은이도 어린이재단이 쭉 돕고 있는 아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박상영 선수는 스스로 어린이재단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펜싱 금메달 성공했다고 그래서 지금 본인 스스로 자청해서 어린이재단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내에만 무려 70만 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연령대는 몇 살까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18살까지가 18세까지? 아동 범주에 들어가는데
청소년, 아동 청소년까지. 18살까지. 이제 아마 그게 국제 기준이기도 합니다만.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도움을 줘서 이제 대학을 진학했는데 18살이면 이제 대학 진학할 나이 아닙니까? 예. 근데 이 대학을 진학했는데 진짜 이 돈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그 나이에 후원을 중단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싶어가지고 그 대학을 진학한 아이들한테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또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박상영 선수 같은 선수들은 어떤 의미는 그 지원을 꽤 오래 받았겠어요? 박상영 선수가 한 3년, 4년 정도 받았습니다. 그거는 펜싱 교육까지 해준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훈련을 하겠죠. 네. 그런 그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하는 작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이제 그 재능 있는 아이를 특별 지원하는 케이스는 어떤 재능이 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우리한테 이제 오면은 우리가 꼭 현장 가서 그 아이를 보고 또 이제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듣고 또 이제 그러니까 추천하는 거는 지자체 단위에서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도 하고 우리 사업기관,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사업기관이 한 40개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그 이제 그 사업기관으로 이제 신청이 막 들어오고 또 이제 그 추천도 들어오고 이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심사를 거쳐서 현장 조사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도움이 필요하고 도울만하다 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돕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재능을 키워주는 그런 사업으로는 또 대규모로 하는 것이 오케스트라, 합창단 이런 또 사업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합창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십니까? 네. 그 베네수엘라의 그 엘 시스테마 들어보셨죠? 유명하죠. 우리가 이제 그 사업을 하게 된 것도 이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고 또 트라우마를 고쳐주고 이렇게 또 희망을 이렇게 스스로 갖게 해주는 방법 중에는 음악 재능을 키워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엘 시스테마를 만들어보자. 그렇죠. 이런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지금부터 9년 가까이 됐군요. 전남, 목포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이제 전국적으로 6군데의 오케스트라, 또 3군데의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아주 악기를 다루는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기량이 늘어가지고, 이제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친구도 있고, 또 그 중에는 아주 인류 음악대학에 들어간 아이들 생겼고, 그런 오케스트라나 미국 가서 공연도 하고.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같은 거는 재능 교육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인성 교육도 되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특출한 아이들은 그렇게 해외까지 진출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군요. 미국 쪽에서 이제 LA에 그 독지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그 한국의 어린이재단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그 오케스트라를 초청해서 한번 공연하겠다. 공연을 한번 미국에서 한번 시켜줬다 해가지고 비용 자기들이 대고. 네, 그렇습니다. 초청을 해서. 근데 그 아이들로서는 아주 이 꿈의 여행을 한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럼요.
아까 이제